안녕하세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가토로의 사무엘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9월 4주차 경제지표 캘린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변곡점에 위치해 있던 증시는 FOMC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결국 증시는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초반만 해도 엔비디아와 오라클의 M&A 소식이 전해졌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증시 상승 효과로 이어지면서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FOMC의 성명서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 나스닥보다 더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전저점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유가의 경우 주요 증시들과 마찬가지로 변곡점에 위치한 상태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와 주요 오펙 국가들의 감산 합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의 경우 상승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에 반등을 못하면서 횡보했고 이번 주 초반부터 중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증시의 방향성이 이번 주 초반부터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중요 이벤트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이미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주 월요일 오후 9시 45분 유럽중앙은행의 ECB의 라가르드 총재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라가르드 총재의 연설은 새로운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ECB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있을 라가르드의 총재의 연설은 과연 시장의 실망감을 새로이 풀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월요일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는 바로 11시에 발표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의장 파월의 연설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던 기술주 섹터의 주가가 무너지면서 큰 조정을 겪은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위치가 반등할 확률이 높았던 좋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FOMC의 성명서는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부양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시장은 실망하면서 크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락하면서 증시는 다시 변곡점 부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차트나 흐름상 반등할 확률이 더 높아 보였던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번 주 시작 이치는 별로 좋지 않은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의장 파월의 연설입니다. 지난번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오버슈팅 발언 덕분에 증시는 크게 상승하면서 나스닥의 경우 12,000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이번 주 월요일에 있을 연설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증언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와 함께 매파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증시의 반등을 다시 노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 월요일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증언에서 만약 시장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혹은 실망스러운 부양 의지가 나온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큰 조정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파월 의장의 연설과 증언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 주에는 한 주간의 증시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우 예민하게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시장의 반응을 살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파월이 무려 4일 연속으로 일정을 잡아놓은 만큼 현재 시점에 경제 시장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런 이상 징후를 보인 만큼 우리 또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거론하고 전 세계가 디플레이 현상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디플레이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는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 수요일에도 통화정책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일찍이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해왔던 일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더 이상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만한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가 새로운 일본의 총리 대신이 된 상황에서 발표되는 첫 통화정책 성명서인 가운데
과연 어떤 통화 정책을 BOJ에서는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주 유가는 반등하는 것에 성공하면서 증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증시의 상황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오랜만에 반대 방향으로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미국 남부를 덮친 허리케인과 폭우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 오펙의 여러 산유국들이 다시 한번 감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원유 재고마저 2주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마이너스 438만 배럴의 감소를 보이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매우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증시에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될 만한 큰 이슈들이 터지면서 지난주에는 증시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 유가가 이번 주에도 증시의 큰 변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는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페드의 의장 파월의 연설 증언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파월의 증언에 묻힐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큰 변동성 시장 속에서 한 가지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과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예측치로 인해서 큰 기대감은 주지 못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고용지표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표이기도 한 만큼 챙겨서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요일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8월 중반부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한 만큼 조금은 불안했던 소비자 신뢰지수는 8월에도 그대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금요일 이루어지는 발표는 9월 발표입니다. 불안한 점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만큼 이번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했을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9월에도 상승세를 유지할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시들의 차트가 언제든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음과 동시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증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파월의 연설과 증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에는 크나큰 변동성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시장을 예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큰 혼란이 예상되는 이번 주 증시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겉으로의 서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